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2017년 9월 22일 금요일 아침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문을 열었습니다. 우선 오늘 새벽 서울에서 나온 종합일간지 헤드라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한겨레. 문재인 대통령 평창을 평화의 빛 밝히는 촛불로 유엔에서 호소. 계속해서 국민일보. 정부 칸막이 없애고 미래전략 협업해야. 또 동아일보. 문재인 대통령 북한 고립 몰락의 무모한 선택 중단하라. 그리고 서울신문. 문재인 대통령 우발적 군사충돌로 평화 파괴 안 된다. 다음은 한국일보. 문재인 대통령 북핵 유엔 다자주의 대화로 풀자. 이번엔 조선일보. 파리바게뜨에 5,378명 고용 압박. 아울러 중앙일보. 디지털은 아예 없다. 1987년 아날로그 헌법. 이제는 경향신문. 김명수 대법원장 사법개혁 물꼬 텄다. 마지막으로 세계일보. 문재인 대통령 북한 추가 도발된 새 조치 모색해야. 이상 오늘의 종합일간지 헤드라인이었습니다. 9월 22일 금요일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인사드립니다. 김용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성우 은정입니다. 네, 은정씨 어젯밤 문재인 대통령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 신문들이 주목하고 있군요. 네, 오늘자 조선일보, 동아일보, 서울신문이 일면 헤드라인으로 꼽았습니다. 네, 평화가 자신에게는 임무다. 이렇게 밝힌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 잠시 후에 들어보겠고요. 김광석 씨의 전처 서혜순 씨가 딸이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딸 양육비가 필요하다며 시댁으로부터 김광석 씨 저작권을 가로챈 정황. 경찰이 수사에 나설 것 같다는 소식.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친박 서병수 부산시장을 다음 지방선거 후보로 내세우지 않을 가능성을 흘리며 한국당의 내홍이 시작됐다는 소식까지, 이 소식들을 엮어서 40분 동안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뉴스 더하기 뉴스,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문자 고릴라 사연 기다리고 있는데요.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입니다. SBS 고릴라를 통해서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날씨 알아볼까요? 기상청의 이서연 리포터 나와 계시죠? 네, 오늘도 청명한 가을 하늘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큰 일교차는 계속해서 염두에 거둬 챙기셔야겠는데요. 지금은 서울과 대구의 기온이 15.5도로 쌀쌀하지만 한낮에는 27도로 올라 기온이 10도 이상 벌어지겠습니다. 대전과 전주 역시 27도까지 오르겠고요. 광주 28도 등 전국이 27도 안팎으로 낮 동안은 다소 덥겠습니다. 한편 현재 일부 내륙엔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강원과 호남, 경북 일부로는 안개가 짙게 끼면서 안개주의보도 발효 중인데요. 기온이 오르면서 안개는 사라지겠습니다. 하늘은 대부분 맑은 상태인데 남해안과 제주도는 흐리고 특히 제주도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제주도는 오전까지 산발적인 빗방울이 이어지겠습니다. 주말에도 큰 일교차만 유의하신다면 맑은 날씨가 이어져 나들이 하기 무난하겠습니다. 뉴스브리핑 기상정보 이서연이었습니다. 슈퍼맨은 행복할까? 이제 우리가 감사를 전해야 할 때입니다. 공익제보자를 지원하고 약한 자를 위해 헌신하는 공익단체와 공익활동가를 지원하겠습니다. 검색창에서 아름다운 재단. 업계 최초 2주 체험 정책으로 유명한 슈엔 침대, 더 편한 천연 통가죽 면피 소파도 출시하였습니다. 전시 체험장으로 오세요. 더 많은 혜택이 기다립니다. 어디에 있다고? 검색창에 슈엔 침대. 다이어트를 위한 꿀팁. 동결건조 채소와 곡물, 단백질, 그리고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로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바꿔 드세요. 비타샵에서 만나요.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그거 알아? 박대리가 군뱅이를 먹는다며? 술, 대화, 사람, 그리고 술자리에 필요한 마지막 한 가지. 살아서 집까지 술친굼. 재구매율과 후기가 좋은 술친굼을 지금 네이버에서 검색하세요. 정권교체를 함께 염원하는 판촉물 쇼핑몰 네피알. 기념품, 답례품, 기왕이면 네피알로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하세요. 카카오톡 아이디는 네피알.
허리가 아파요.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정직한 뉴스 보자관 김용민과 주파수를 맞춘다. 새로운 아침 특별한 선택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오늘 첫 뉴스는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했던 유엔 총회 기조연설 관련한 내용입니다. 우리 시각으로 지난밤 문재인 대통령은 한층 악화된 한반도 정세에서 고심 끝에 평화라는 화두를 제시했는데요. 15분 동안 32번이나 평화를 언급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연설 내용 일부 들어보겠습니다. 전쟁을 겪은 지구상 유일한 분단 국가의 대통령인 나에게 평화는 삶의 소명이자 역사적 책무입니다. 나는 촛불혁명을 통해 전쟁과 갈등이 끊이지 않는 지구촌에 평화의 메시지를 던진 우리 국민들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에게는 인류 보편의 가치로서 온전한 일상이 보장되는 평화를 누릴 국민의 권리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나는 북한이 스스로 평화의 길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북한의 붕괴를 바라지 않습니다. 어떤 형태의 흡수 통일이나 인위적인 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북한이 이제라도 역사의 바른 편에 서는 결단을 내린다면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북한은 이 모든 움직일 수 없는 사실들을 하루빨리 인정해야 합니다. 스스로를 고립과 몰락으로 이끄는 무모한 선택을 즉각 중단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합니다. 나는 북한이 타국을 적대하는 정책을 버리고 핵무기를 검증 가능하게 그리고 불가역적으로 포기할 것을 촉구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소식은 뒤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이 소식을 우선 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고 김광석 씨의 친형 김광복 씨가 김광석 씨의 부인 서혜순 씨를 살인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지난 1996년 김광석 씨의 석연치 않은 죽음에 이어 최근 외동딸 서연 씨마저 이미 10년 전에 사망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앞서 경찰은 서연 씨에 대한 부검결과 범죄 혐의점이 없어 내사를 종결했다 이렇게 발표했었는데요. 네, 영화 김광석의 감독인 이상호 고발뉴스 대표 기자는 서혜순 씨가 일체 연락을 끊고 잠적 중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서혜순 씨는 미국으로 해외 이주를 준비해왔고 현재 출국이 임박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에 이상호 기자는 서혜순 씨의 출국 금지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김광복 씨의 변호사는 서혜순 씨를 향해 억울하다면 지금이라도 입장 표명을 하라 이렇게 촉구했는데요. JTBC에 출연한 김성훈 변호사의 발언 들어보시죠. 저희가 이 고 김광복 씨 등 다른 유족들이 바라는 것은 합리적인 의혹 문제 제기에 대한 어떤 진실 규명입니다. 특정인을 겨냥해서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없는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다만 본인이 이제 억울하고 오해받는 부분이 있다면은 나와서 지금이라도 입장 표명을 해야 하고 만약에 밝혀지지 않는다면 이 합리적인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수사를 통해서라도 밝혀져야 됩니다. 한편 서연 씨는 지난 2007년 급성 폐렴에 의한 병사로 숨졌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서연 씨가 병원에 도착했을 당시 이미 서연 씨가 숨져 있었다는 것이 목격담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에 김광석 씨의 유족 측은 서연 양의 급성 폐렴 진행 경과와 사망 시기 그리고 서혜순 씨가 서연 양의 사망을 언제 알았는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특히 2007년 서연 씨가 사망했을 때 당시 서혜순 씨는 김광석 씨의 유가족과 저작권을 두고 소송을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서혜순 씨는
2008년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서현 씨의 사망 소식을 재판부와 김광석 씨 유족 측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김광석 씨는 생전에 음원에 대한 저작권을 자신의 아버지에게 양도했습니다. 이에 서해순 씨와 김광석 씨의 유족 측은 김광석 씨의 부친이 사망하면 저작권을 서현 씨에게 상속한다, 이렇게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김광석 씨의 부친이 사망한 이후 서현 씨에게 상속돼야 할 저작권은 현재 서해순 씨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해순 씨는 서현 씨의 사망 소식을 숨긴 채 서현 씨에게 상속된 음악 저작권 수익에 관한 권리자 조정 조서를 만든 것입니다. 어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도 이 문제가 이슈로 떠올랐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과 이철성 경찰청장의 일문일답 들어보겠습니다. 그 모든 저작권의 소유자였던 따님이 2007년 12월 달에 이미 사망했었더라고요. 근데 그 모든 사건의 종료되는 조정조서가 만들어진 게 2008년 10월 20일입니다. 그 부인인, 그러니까 어머니죠. 그 서해순 씨의 인터뷰가 뭐라고 돼 있냐면 2008년 3월에 그 딸을 데리고 외국으로 나간다. 이 아이의 양육비와 교육비에 돈이 많이 들어간다라는 것을 계속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007년에 이미 사망한 딸을 2008년에 살아있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조정 결정까지 받아졌어요. 전 이것이 명명백백한 소송사기죄라고 생각이 들고, 소송사기죄가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공소시효가 아직 만료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 소송사기죄가 된다면은 그런 부분은 저희가 수사라도. 네, 저희가 자료. 방금 들으신 대로 이철성 경찰청장은 소송사기죄가 맞다면 수사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조선일보 기사 등을 종합했습니다. 계속해서 서해순 씨 관련 소식입니다. 고 김광석 씨의 음원 저작권뿐 아니라 김광석 씨와 관련된 거의 모든 상표권을 서해순 씨가 이미 등록했다, 이런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지난 2014년 서해순 씨는 김광석 씨의 이름으로 의류와 문구, 그리고 연예 오락업과 광고업까지 많은 분류의 상표권을 등록했습니다. 지난 2013년부터는 김광석 씨를 재해석한 뮤지컬과 연극이 만들어졌는데, 이에 대해서 서해순 씨는 김광석 씨의 퍼블릭시티권, 즉 상품이나 공연에 김광석 씨의 이름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이 퍼블리시티권을 주장해서 김광석이라는 이름을 쓸 수 없도록 했습니다. 이처럼 서해순 씨가 2014년 김광석 씨의 상표권을 출원한 것은 2013년 김광석 씨가 다시 회자되며 김광석 붐이 일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아직 서해순 씨가 상표권을 어떻게 이용했는지는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일요신문 보도였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이에 따라 김명수 차기 대법원장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할 예정인데요. 국민을 위한 사법부를 만들겠다, 이렇게 소감을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제가 청문회 과정에서 여러 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금 우리 법원이 당면하고 있는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슬그럽게 잘 헤쳐나가서 반드시 국민을 위한 사법부를 만들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여태까지 살아온 것처럼 제가 먼저 앞장서서 리드를 하거나 하지 않고 항상 중간에 서서 여러분들의 뜻과 마음을 모아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김명수 차기 대법원장 인준에 반대했던 자유한국당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사법부가 정권의 방패 역할을 해 삼권 분립의 원칙이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자유한국당 강효상 대변인의 브리핑 들어보시죠. 김명수 대법원장이 그동안 보여준 국민 보편적 가치관과 동떨어진 인식과 정권의 입맛에 맞는 좌편향적인 코드는 사법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를 더욱 불확실하고 혼란스럽게 만들 것이 자명합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임기 6년 동안 사법부가 정치화와 코드화로 인해 정권의 방패로 전락한다면
헌법상 상권 분립이 완전히 무너지고 정상적인 국가 기능이 불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사법부를 앞세운 제2의 문화 대혁명이 우려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데 대해 가결이든 부결이든 국민의당 의원들에게 달려있었다라면서 이번 가결의 핵심 변수가 국민의당의 선택이었음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일찌감치 김명수 차기 대법원장 임명에 대해 환영했던 정의당은 다른 야당에 대해서 비난의 날을 세웠습니다. 김종대 원내대변인의 기자회견 일부 들어보시죠. 김명수 후보자는 청문회 과정에서 법관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청렴함의 본보기를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31년간 재판에 종사하면서 잡음 없이 공평무사하게 직무를 처리해왔습니다. 이러한 후보자를 부결시키자고 선동한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진 정당입니까? 동성애를 차별 없이 대하겠다는 지극히 당연한 태도를 문제 삼아 부결을 선동하는 행태는 다시 되풀이되어서는 안 됩니다. 더불어 책임 정치를 외치면서 당론도 결정하지 않고 오락가락했던 국민의당은 국정의 중요 문제에 대해 명확히 입장을 표명하고 그 결과에 책임지겠다는 자세를 갖춰야 됩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당론도 결정하지 않으면 도대체 국민은 어떤 내용을 보고 정당을 평가하란 말입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최첨단 군사 자산과 관련해 핵 추진 잠수함을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보유에 한미 양국이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이런 중앙일보 보도가 있었죠. 이에 대해 청와대는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한 바 있습니다. 지난 20일 미국 뉴욕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왕이 외교부장과 외교장관 회담을 가졌는데요. 이 결과 발표문을 두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가 공개한 발표문에 다음과 같은 문구가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한국 측은 한반도에 다시 전술 핵무기를 배치하지 않겠다는 공약을 충실히 지킬 것. 하지만 우리 외교부 발표에는 이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외교부는 한국 정부 측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우리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강조했다. 이렇게만 밝혔는데요. 회담 사정에 정통한 우리 정부 소식통들은 강경화 장관은 왕이 부장 앞에서 전술핵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상대국 발표문, 그렇다면 정면으로 반박해야 하는데 반박하지 않는 게 외교 관례라고 하는군요. 전면 부인은 못하지만 중국 측의 발표는 사실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만일 정부 차원에서 정책 고려가 필요할 경우 다양한 요소가 검토돼야 한다며 앞서 전술핵 가능성을 열어둔 바 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였습니다. 김용민 파일. 어제 정세균 국회의장 대법원장 김명수 임명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유한국당 발끈하는데 강효상 대변인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의 사법부의 좌편향 코드화를 철저히 감시하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누구보다도 가장 참담할 사람은 홍준표 대표 아니었을까.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을 앞두고 이분이 대법원장이 되면 6년입니다. 이 정권이 끝나고 1년을 더 좌파 대법원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한국당 의원들에게 부결 투표를 주문하고 헌법재판소장도 낙마의 가장 큰 이유가 동성애입니다. 근데 이번에도 동성애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고 이념적 편향성까지 문제되는 김희수 헌법재판소장보다 더 위험하다. 그래서 우리 당 의원들이 한마음이 돼서 대법원장 인준을 거부를 해 주시도록. 왜 이럴까? 단지 야당 대표여서. TBS TV에 나온 이재화 변호사 등의 분석. 대법원의 결정으로 정치적 운명을 달리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사실은
겉으로는 태연한 체 하지만은 아마 굉장히 노심초사하고 있을 겁니다. 만약에 이 대법원에 가서 유죄 취지로 해서 파기환송심이 되고 다시 2심으로 내려와서 파기환송심에서 유죄 결정이 나잖아요. 사실은 그렇게 되면 홍준표 대표는 다음 대선에 출마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그 정치적인 운명하고 자기하고 좀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 그것은 성완종 리스트 재판을 말하는 셈. 성완종 이야기만 나오면 발끈하던 홍준표 대표. 지난 대선 경선 당시 경쟁 후보 김진태 의원에게 그 대법원 재판 이렇게 남아 있는데 김진태 후보님은 지금 덩치 키워가지고 강원도지사 나가려고 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강원도지사 나가려면 재정신청된 선거법 위반 거기에 집중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 모욕적인 게 아니고 그만하시죠. 내 팩트를 이야기합니다. 그 재재판은 걱정하지 마시고 꼭 재판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고요. 열심히 하십시오. 아닙니다. 재판 걱정하는 게 아니고요. 재정신청 당해서 재판 당하고 있는데 그 재판은 잘 빠져나오기 어려울 거예요. 대선 본선 때 문재인 대통령과 설전을 벌이기도 성완종 회장님 메모에 나와 있으면 우리 홍준표 후보님 유죄입니까? 아니 성완종 회장 갑자기 그런 식으로 내가 공격한다고 어제부터 내가 듣기는 들었는데 갑자기 성완종이 그럼 사면은 왜 문재인 후보가 2번이나 해줬어요? 그때 그 몇 입에 해줬습니까? 예. 또 거짓말 하실 거예요? 예, 2번 해줬잖아요. 예. 이야기는 흐지부지. 지금 또 방금 이야기를 지금 얼머무리려고 하고 있잖아요. 이 자리에 그런 말씀을 할 자격이 제일 없는 분이 홍준표 후보예요. 다들 사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퇴를 아니 무슨 연주 체면으로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아니. 야,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근데 비싸지? 열라 싸고 열라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학교에서는 어휘 개념을 하나하나 설명해 줄 시간이 정말 부족하잖아요. 그럼 어떡하죠? 어휘 공부의 정석. 초등어휘 3천, 초등어휘 5천. 검색창에 초등어휘 3천을 쳐보세요. 입맛 없으신 부모님, 공부하는 우리 아이들 야식거리, 손님 맞이 음식까지 참 걱정이네 걱정이야. 이제 이런 걱정 끝! 남도의 맛깔스러운 김치부터 담양식 돼지갈비까지 남도 먹거리 쇼핑몰이 책임집니다. 주문 전화 1544-1669, 1544-1669로 전화주세요. 살다 보면 꽃 주문할 일이 생깁니다. 1566-0263. 네이버에서 검색된 사이트보다 최대 2만원 싸게 해드립니다.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잊지 마세요. 생활인을 위한 꿀팁. 집 두 채에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 화재 배상, 심지어 도난 피해까지. 여기에 더해 가전제품 고장 수리비까지.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반지 벤지 반지 벤지. 오빠 나랑 무슨 게임 할 거예요? 벤지 오빠는 마법사 업데이트. 하루 한 잔 내 몸에 좋은 습관 새싹당 콩차. 추석 선물은 전창걸의 새싹당 콩차죠. 전화 구매는 070-8635-1288 070-8635-1288. 네, 대법원 판결을 앞에 둔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준 과정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다. 이런 내용의 김용민 파이디였습니다. 애청자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서울에서는 SBS 러브 FM, 부산은 KNN 러브 FM, 그리고 고릴라를 통해서 전 세계에서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이 아침에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의견 내주신 분들 만나보겠습니다. 강소영님, 이제서야 밝혀지고 있는 김광석 씨와 딸의 비극 너무 안타깝고 무섭네요. 지금까지 딸이 장애가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것도 사망을 숨기기 위한 거짓말일 가능성이 있었으니 믿기지가 않습니다. 라고 하셨고요. 8672 뒷번호 이렇게 쓰시는 분이 남긴 글은 이렇습니다. 평화로는 잃을 것이 없지만 전쟁으로는 모든 것을 잃는다고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평화의 방점이 찍힌 연설에 지지를 보냅니다. 라고 하셨고, 장미숙님, 누가 진정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지 국민들은 다 알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라고 하셨고, 이지연님, 사법부의 제자리 찾기 기대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가을 아침이라는 필명 쓰시는 분, 설마 성함이 가을 아침은 아닐 테고요. 예, 김명수 후보자 인준안 표결에서 올바른 판단을 한 국회의원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개혁 정신으로 접근하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홍승희님, 최순실 씨가 옥중에서도 1억 5천만 원을 지키겠다고 하는데 숨겨둔 부당한 재산 반드시 환수돼야 합니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이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자신의 재산을 한 푼이라도 놓치지 않으려는 최순실 씨의 욕심이 정말 무섭습니다. 저 욕심으로 우리나라를 마구 주무르려고 했던 것일까요? 라고 의견 보내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문자 사연 보내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계속 받고 있습니다.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고요. SBS 고릴라는 무료입니다. 언론의 암흑기, 당신의 뉴스 길라잡이, 김용민 브리핑. 생방송은 SBS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고릴라와 서울, 인천, 경기 FM 103.5 SBS 러브 FM, 부산 FM 105.7 KNN 러브 FM으로 아침 6시 20분부터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뉴스 전달자 김용민, 그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마다 만나보세요. 구치소에 수감 중인 최순실 씨가 옥중 소송으로 1억대 재산을 지킬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 6월 최순실 씨는 재판장에게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니 재판을 미뤄달라 이렇게 요구했는데요. 다음날 최순실 씨는 자신의 재산을 찾기 위한 민사소송에 돌입했습니다. 최순실 씨는 지난해 9월 독일로 출국하기 직전까지 서울 청담동의 한 아파트에서 머물었는데요. 월세 보증금 1억 5천만 원에 1년 임대 계약을 했는데 최순실 씨는 2달 뒤에 국정농단 사태로 구속이 됐습니다. 이에 최순실 씨는 집주인과 계약을 해지했고 집주인은 최순실 씨에게 위약금과 집 수리비로 5천만 원을 배상하라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최순실 씨는 지난 6월 보증금 1억 5천만 원 전액을 돌려달라 이렇게 구치소 수감 중에 소송으로 맞섰습니다. 결국 지난주 수요일 법원은 집주인에게 1억 2천만 원을 최순실에게 반환하라 이렇게 강제 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정신과 치료로 재판 일정을 미룰 만큼 경황이 없는 와중에도 자신의 재산은 빈틈없이 챙긴 겁니다. 채널 A 보도였습니다.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증거가 없다. 이런 이유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다만 청문회 위증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된 상태인데요. 자, 그런데 지난 7월 청와대 캐비닛에서 쏟아져 나온 문건들에서 곧 시작될 항소심 재판에 영향을 미칠 내용들이 확인됐습니다. 2014년 당시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이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지시를 잘 이행했다. 이렇게 조윤선 정무수석을 칭찬하는 내용이 담긴 것입니다. 대통령 비서실장이 주재한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있었던 발언인데요. 문건에는 조윤선 정무수석이 홍성담 화가의 그림 세월 5월 그리고 영화 다이빙벨의 전시와 상영을 차단해 성과를 내고 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두 작품은 모두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작품이죠. 당시 회의에는 송광용 교문수석도 함께 했는데 송광용 전 교문수석은 이 문건의 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인정했습니다. 법정에서 말입니다. 이상 JTBC 보도였습니다. 경향신문 기사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국가정보원이 이명박 정부 시절 민간인 댓글 부대를 운영해온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2012년 총선을 앞두고 네이버 댓글의 인기도 표시가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동영상이 공개됐습니다. 댓글 부대 요원들이 수작업이 아닌 원격 자동 시스템으로
댓글 성향별로 인기도를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지를 받고 있다는 식으로 여론을 오도했다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네이버가 원격이 가능하도록 국정원에게 서버를 열어줬다는 말일까? 진상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명박 정부 시절인 지난 2008년 방송인 김재동 씨와 가수 윤도현 씨는 광우병 반대 촛불 집회에 참가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소속사였던 다음 기획은 이듬해와 2011년에 연거푸 세무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배경에 국가정보원이 있는 것으로 최근 확인됐습니다. 지난 2011년 한 국정원 직원은 기업 세무조사를 총괄하는 김현근 당시 국세청 조사국장을 만났는데요. 국정원 직원은 방송인 김재동 씨와 가수 윤도현 씨의 소속사 다음 기획에 대한 세무조사를 김현근 국장에게 요청했습니다. 두 사람이 좌파 연예인 블랙리스트에 올랐다.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국세청이 직접 나서서 이른바 표적조사를 한 것인데요. 이에 대해 당사자는 부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조사가 불가피해 보이죠? 이상 SBS 보도였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영방송 파업 사태에 개입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에 공문을 보내서 자료 제출을 요구할 계획인데요.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문화진흥회에 대해 감시와 감독에 나서는 셈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MBC 파업 사태 그리고 MBC 경영진이 사실상 회사 문제에 대해서 방치에 가까운 직무유기를 했다. 이런 의심을 갖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자료를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전 방송에서 이 방송문화진흥회를 MBC의 대주주라고 했죠. MBC 사장을 교체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철저하게 조사하고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미디어 오늘 기사 소개해드렸습니다. 내년 6월에는 시장이나 도지사 그리고 지방의회 의원을 뽑는 지방선거가 예정돼 있죠. 자유한국당 소속 서병수 부산시장. 네, 대표적인 친박입니다. 그런데 서병수 시장이 홍준표 당대표를 정면으로 공격하고 나섰습니다. 최근 홍준표 대표가 서병수 부산시장 외에 다른 대안이 있다. 이렇게 밝혔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의 한 최고위급 인사는 부산일보에 영남지방 필승 전략을 설명하며 메간통급 발언을 했습니다. 최고위급 인사는 유감스럽게도 현직 시장과 국회의원 중에는 내년 부산시장 후보감이 없다고 본다. 이렇게 밝힌 것입니다. 핵심 관계자는 경선 없이도 시도지사 후보를 뽑을 수 있다. 이렇게 단언했는데요. 최근에 홍준표 대표도 친박들이 경선 없이 광역단체장을 추천하도록 당원을 바꿔놓았다. 당원대로 하면 된다.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부산일보 보도였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지난 2011년 후쿠시마에 위치한 원전에서 수소 폭발이 일어나자 즉각 후쿠시마를 포함한 주변 8개 현에 대한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것인데요. 다음 달 초에 세계무역기구 WTO가 한국이 내린 수입 금지 조치가 정당한지 그 보고서를 발표하는데 정부 고위 관계자는 우리 정부가 패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증거가 일본의 논리를 물리치고 세계무역기구를 설득시키는 데에는 부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정부가 패소하면 내년에는 후쿠시마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를 풀어야 한다는 의미인데요. 상소를 한다고 해도 수입 금지 조치는 최대 15개월밖에 끌지를 못합니다. 여기에 더해 일본과의 협상에 실패하면 일본에 보상금을 내야 합니다. 서울경제보도 소개해드렸습니다. 탄핵 때문에 뭐 이야기를 전달을 하려고 해도 길을 막고 듣질 않아요. 패족 수준으로 쪼그라든 한국 보수. 회생의 길은 과연 있을까? 변화된 정치 환경, 갈 길 잃은 보수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다. 애국 보수의 화려한 부활과 집권을 위한 본격 가이드, 김용민의 신간, 보수를 지켜라.
진중권도 투표하는 보수 정당. 광주에서도 일당이 될 수 있는 보수 정당. 젊은이들의 입당이 줄을 잇는 보수 정당. 언제까지 민주당 정의당을 부러워만 할 것인가? 부러우면 진다니까? 자유한국당 당원 김용민이 쓴 보수를 지켜라. 이김에서 나왔습니다. 추석 황금 연휴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차가운 도시의 공허함을 따뜻한 가족의 정감으로 충전하는 시간. 이 노래로 먼저 분위기 띄워보겠습니다. 시인과 촌장의 기쁨 보리떡. 이 노래 들으면서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모두 마치겠습니다. 애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이제 꽃밭이 열리고 맑은 꽃들은 기지개를 켤 테니까요. 어머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봄이 정말 와준다면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요. 그렇다면 돌아갈 여비도 마련해야 하니까 노을에게 몰래 부탁도 하고요. 기쁜 고향 방앗간엔 어머니 좋아하시던 무슨 보리떡도 해두라지요. 어머니 걱정 마세요. 기다림이 오래되면 착한 새들은 고향으로 돌아가요.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